이름을 저희가 업앤다운 게임이니까 그냥 그대로 업앤다운 게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업앤다운 게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뭐 이름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편하신 나중에 사용하시기 편한 그런 이름으로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첫 화면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자, 업앤다운 게임을 만들 때에는 아마 처음 접하시는 개념들도 아마 만나시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변수라든지 그리고 부등호라든지 뭐 이런 처음 접하시는 개념들이 아마 사용될 거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디자인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파일을 좀 몇 개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카톡에다가 보내고 그 다음에 채팅창에다가도 보내겠습니다. 먼저 틀렸을 때 나오는 효과음이랑 그리고 맞췄을 때 나오는 효과음부터 지금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예쁘장하게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업앤다운이라고 하는 뭐 이런 이미지도 같이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받아 주시고요. 채팅창에도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도 업앤다운 채팅창에도 이미지랑 그리고 mp3 파일, 소리 파일 함께 보내드렸으니까 편하신 곳에서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다운받으신 걸로 알고 저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미지를 이 화면 안에 꽉 차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먼저 가지고 오시고요.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미지를 끌어다가 여기 화면에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근데 이미지가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얘를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너비를 클릭하시고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누르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미지의 크기가 화면에 꽉 차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하단 부분에는 크게 저희가 넣어줄 만한 기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최대한 크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한 50%, 40%만 하겠습니다. 40%로 해서 만들면 이렇게 화면이 전체 화면에서 40%만큼 크기가 조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한번 여기에다가 덮어 씌워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미디어를 활용해서 저희가 파일을 올려서 업로드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파일 올리기를 클릭하셔서 파일을 선택하시고 제가 방금 보내드린 파일들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미지부터 업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하는 김에 소리까지 같이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자, 이렇게 이미지 하나랑 그리고 효과음 파일 2개를 이렇게 업로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디어에 지금 이미지가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미지에다가 저희가 올린 이미지를 덮어 씌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을 클릭하시고 업앤다운 이미지 파일을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진이 지금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을 거예요. 여기에 사진 크기 맞추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몇 번 만에 맞췄는지를 입력해야지 나타내야지 내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횟수를 알려주는 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블을 쭉 끌어다가 여기 있는 업앤다운 밑에다가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레이블 1의 텍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를 마찬가지로 너비를 부모 요소를 이렇게 맞춰서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로 한번 정렬해 보도록 할까요? 텍스트 정렬을 누르셔서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1의 텍스트를 변경을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횟수라는 레이블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횟수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씨 크기도 한번 바꿔볼까요? 글씨 크기를 한 25 정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꼴도 한번 굵게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도 저는 한번 회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있어 보이게. 이왕 만드는 거 좀 예쁘게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색깔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색깔이 있으시면 그렇게 입히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횟수 밑에 잠깐 빈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수평 배치를 쭉 끌고 와서 횟수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리고 너비는 뭐 크게 너비는 변경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 요소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할 때 좀 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를 한 대략 10% 정도로 한번 바꿔볼까요? 10% 이렇게 바꿔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5%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5%로 하겠습니다. 5%. 5%로 이렇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내가 어떤 숫자를 입력했을 때 그 숫자가 더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주는 레이블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셔서 레이블을 하나 더 끌고 오겠습니다. 레이블을 이렇게 끌고 와서 얘를 부모 요소에 너비를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배열을 해주신 다음에 텍스트를 처음에는 물음표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딩을 통해서 숫자가 뭐뭐보다 큽니다. 또는 뭐뭐보다 작습니다. 아니면 맞췄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 값은 물음표라고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글꼴도 한번 굵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뭔가 안내해주는 문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5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또는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문구가 있으면 게임할 때 처음 하는 들어온 사람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레이블을 가지고 오셔서 얘를 부모 요소에 맞추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신 다음에 텍스트를 1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글꼴을 굵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숫자를 입력하는 그런 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수평 배치를 하나 이렇게 밑에다가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가 40%, 그리고 여기가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40%, 그 다음에 여기는 5%, 대략 한 10% 정도니까 여기를 높이를 한 10% 정도로 할까요? 10%로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평 배치에는 이제 숫자를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입력했다라는 버튼도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요. 텍스트 박스도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버튼 1의 텍스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입력이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버튼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도 뭔가 꽉 차 있으면 좀 더 예쁘게 보이겠죠? 그래서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넓혀주고요. 높이도 마찬가지로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눌러주시면 텍스트 박스의 상위에 있는 항목이 수평 배치이기 때문에 수평 배치에 딱 맞게 이렇게 크기가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텍스트 박스에 저희가 숫자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힌트, 여기 옆에 보시면 힌트라고 있어요. 이 힌트는 말 그대로 힌트를 주는 건데요. 진한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깔로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어주면 이 힌트를 보고 이 텍스트 박스에다가 숫자를 입력하기 편하겠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라면. 자, 그 다음에 게임을 진행하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 버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여기 밑에다가 바로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것보다 살짝 띄워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 배치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수평 배치는 칸을 띄우는 용도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춰주고 5%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수평 배치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끌고 오셔서 이 버튼을 다시 하기 버튼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기 버튼. 자, 근데 다시 하기가 가운데로 오면 조금 더 좋겠죠. 버튼 누르기도 편하고. 왜냐하면 오른손잡이들이 많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보다 중앙이나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 더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하기의 상위에 있는 항목이 스크린이기 때문에 스크린으로 가셔서 스크린의 정렬을,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다시 하기 버튼이 가운데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이너까지 마치게 됐는데요. 다 따라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다가 1이라고 적어주시겠어요? 좀 빠른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따라오시네요. 제가 여기 디자이너 부분에서 좀 빠르게 한 이유가 코딩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디자이너 쪽은 조금 빨리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잘 하시네요, 다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금 배치를 맞춰 주셨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이름을 하나하나 변경해서 코딩을 좀 편하게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미지를 한번 바꿔줄까요? 자, 이름 바꾸기 누르셔서 이미지를 뭐 배경하고 이미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 1을
변경할 건데요. 횟수를 나타내는 레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바꾸기 해서 횟수를 나타내는 레이블이라는 뜻으로 횟수 레이블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평 배치는 뭐 요거는 빈 공간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니까 굳이 이름을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2를 클릭하셔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시고, 자, 요거는 컴퓨터가 랜덤으로 정한 숫자랑 그리고 내가 입력한 숫자를 서로 비교하는 그런 칸이니까 비교라고 쓰고 레이블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레이블. 자, 그 다음에 레이블 3은 1부터 100까지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안내를 해주는 거잖아요. 안내 레이블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사실 귀찮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줘야지 나중에 코딩하기가 편합니다. 자, 버튼 1을 선택하셔서 입력 버튼이라고 할까요? 입력 버튼.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입력 텍스트 박스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배치 3 같은 경우에는 건너뛰기 위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름을 굳이 바꾸지 않고요. 버튼 2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다시 하기 버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디자이너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으로 가셔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하나하나 저희가 구성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블록. 자, 이번에는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할 건데요. 변수는 쉽게 생각하면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뭔가 숫자도 담아놓고 그 다음에 문자도 담아놓고 이렇게 담아놓고 나서 나중에 이 그릇을 불러와서 활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에서 전역 변수 만들기 이름 초기값 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전역 변수라는 것을 활용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전역 변수 만들기 이름 초기값 이걸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역 변수의 이름을 정할 건데요. 이 전역 변수의 이름 처음 이름을 랜덤 넘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랜덤 넘버는 핸드폰에서 랜덤으로 지정해주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초기 값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초기 값을 0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으로 들어가셔서 맨 위에 보시면 0 블록이 있거든요. 이 블록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다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변수를 하나 더 가지고 오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변수는 뭐가 있냐면 횟수예요, 횟수. 그래서 횟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ount. 그래서 이 count 값도 마찬가지로 수학에 가셔서 초기 값을 0으로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변수는 저희가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초기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을 딱 열었을 때, 즉 핸드폰 앱을 딱 열었을 때 핸드폰에서 랜덤으로 저 랜덤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부터 100 사이 중에서 아무 값이나 딱 지정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스크린 1으로 들어가셔서 스크린 1이 초기화 됐을 때를 가지고 와 봅시다. 즉 앱을 딱 실행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앱을 실행했을 때 자, 변수 값을 지정을 할 거예요. 변수 값을 어떤 변수 값을 지정을 할 거냐면 자, 여기 지정하기 값 이걸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다가 딱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정하기 값을 저희가 설정해 놓은 이 두 가지 변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랜덤 넘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넘버는 자, 수학으로 가시면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임의 정수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중에서 랜덤으로 아무 숫자나 여기 랜덤 넘버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앱을 딱 키면 숫자가 딱 입력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입력 버튼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까요? 자,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와 봅시다.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 버튼을 누르면 카운트가 진행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누를 때마다 횟수가 올라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변수에 가셔서 지정하기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입력 버튼에다가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카운트, 즉 횟수라고 하는 변수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정할 거냐면 자, 여기에 수학에 가셔서 더하기 블록을 가지고 와 보실까요? 더하기 블록. 여기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에 가셔서 가져오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져오기를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변수는 카운트 변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에 가셔서 숫자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숫자를 1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버튼을 딱 누르면 버튼을 딱 누르면 처음 변수가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0이면 1을 더해서 변수에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이 됐죠? 버튼을 하나 더 누르면 여기에 1이 되고 1을 더해서 2로 덮어 씌워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카운트가 하나씩 올라가는 이런 작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변수를 설정했으니까 이 변수가 횟수에 드러나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횟수는 여기 횟수 레이블에 지정 표시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횟수 레이블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횟수 레이블의 텍스트 값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횟수 땡땡 몇 번이라는 값이 나오게끔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에 가셔서 합치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합치기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들어가셔서 빈칸을 가지고 오셔서 첫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횟수 띄우고 땡땡 한 번 더 띄울게요. 횟수 띄우기 땡땡 띄우기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붙여서 저희가 이 변수를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횟수 몇 번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변수에 들어가셔서 가져오기 뭐를 가지고 오냐면 카운트 변수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횟수가 몇 번이다 라고 이렇게 레이블에 입력이 되는 것이죠.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등호를 좀 사용을 하도록 할 건데요. 핸드폰에서 랜덤으로 지정한 값이랑 제가 입력한 값이랑 서로 비교를 하는 그런 블록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제어에 가셔서 자, 여기 만약 뭐뭐이라면 실행 아니고 만약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끌고 와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상황입니다. 랜덤으로 만들어진 어떤 숫자보다 더 크냐, 아니면 작으냐, 아니면 똑같냐.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자, 만약 자, 수학에 가셔서 비교하는 여기다. 요거를 같다라고 하는 거를 끌고 오셔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등호를 변경해서 이렇게 왼쪽이 더 크다라는 부등호를 한번 가지고 와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복사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칸에도 이렇게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등호를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제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디자이너로 잠깐 가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 어떤 숫자와 그리고 핸드폰에서 랜덤으로 지정한 숫자를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텍스트 박스에 들어가셔서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 텍스트를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력한 값이랑 그리고 변수에서 정한 값이랑 서로 비교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로 가셔서 가지고 옵니다. 뭐를 가지고 오냐면 랜덤 넘버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력한 값이랑 그리고 랜덤한 그 변수랑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입력한 값이 더 크니까 뭐뭐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입력한 값이 이 변수보다 크니까 뭐뭐보다 큽니다 라고 문구가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그 문구는 안내 레이블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 레이블을 클릭하시고 안내 레이블 텍스트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텍스트에서 합치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합치기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입력한 이 텍스트 값보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요거 클릭하셔서 노란 색깔로 변하면은 요거 클릭하시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 합치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값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더 작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로 들어가셔서 요거 빈칸을 가지고 오시고 이것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뭐뭐보다 작습니다. 그럼 상황판에 이렇게 뭐뭐보다 작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겠죠? 자, 이제 저희가 만든 거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입력 텍스트 박스 텍스트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가져오기 변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죠? 뭐뭐보다 큽니다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전체 초록색 안내 레이블 텍스트 값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 전체가 다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뭐뭐보다 큽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텍스트 저희가 입력한 값이 더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같다라는 거를 여기 밑에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얘를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맨 밑에다가 요 맨 밑에 마지막 상황은 같을 때, 즉 정답을 맞췄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뭐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버리고요. 여기 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정답은 점점점점 정답은 뭐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에 가셔서 가져오기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변수를 저희가 정답으로 처리하는 이 변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맞췄을 때 이렇게 정답은 뭡니다 라고 여기 상황판에 안내판에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시 초기화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거를 끌고 오겠습니다. 다시 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끌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변수에 들어가셔서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 값들을 쭉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정하기를 가지고 오시고 카운트 넘버는 다시 처음에 숫자로 가셔서 임의 정수 1부터 100까지로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에 앱을 켰을 때만 이렇게 변수에다가 지정하게끔 해줬으니까 다시 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도 이렇게 초기화를 진행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횟수, 즉 카운트 값도 처음에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지정하기 카운트 값을 수학에 가셔서 0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레이블도 다 초기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화 시켜줘야 될 것은 안내 레이블의 텍스트를 다시 물음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로 가셔서 빈칸을 가지고 오시고 물음표 엔터.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도 초기화 시켜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에 어디였지? 여기 있다. 텍스트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 있는 텍스트 박스도 마찬가지로 초기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빈칸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횟수 레이블 가지고 오시고 횟수 레이블의 텍스트를 여기다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빈칸을 가지고 오셔서 횟수 띄우고 땡땡 띄우고 0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블록은 다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블록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블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못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마저 요거 블록을 지정해 주시고요. 다 하신 분들은 연결 누르셔서 AI 컴패니언으로 확인하시면 아마 게임이 잘 작동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시 10분이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음에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고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쉬도록 할게요. 2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디자이너에 가시면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에 소리를 끌고 오셔서 핸드폰 안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리 1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이렇게 보이도록 할 거예요. 혹시 노래소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옆에 지금 기타 어떤 선생님이 기타를 치고 계시는데 네, 아마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소리가 지금 들어갔고요. 이 소리를 저희가 블록에다가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를 클릭하시고 소리를 재생을 할 건데요. 어떤 소리를 재생할 거냐면 요거 소리 1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 이렇게 집어 넣을게요. 자, 근데 소리 1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미디어 업로드 한 거를 요 소리 1에다가 덮어줘야 돼요. 다시 디자이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이너로 가서 소리를 클릭하시면 소스라는 게 있어요. 이 소스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아까 업로드했던 mp3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맞췄을 때, 틀렸을 때 이 효과음을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리 하나당 소스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소리를 하나 더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 2에는 정답음이 나오게끔 해줘야 되겠죠? 소리 1이? 소리 1이 정답음이니까 소리 2는 오답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소리 1이랑 소리 2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소리 1은 정답음 소리. 그 다음에 소리 2는 오답음 소리. 이렇게 변경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블록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출 오답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뭐보다 작을 때니까 오답음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소리로 가셔서 다시 오답음이 재생되게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맞췄을 때니까 정답음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음까지 연결을 다 끝냈어요. 자, 이제 연결해서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인벤터 어플로 들어가셔서 QR코드를 스캔하기 전에 연결해서 AI 컴패니언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QR코드 눌러주시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자, 이렇게 핸드폰 화면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뭐 입력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50으로 갈까요? 확률상 50을 입력하는 게 더 빨리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50 입력했을 때 50보다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50보다 크니까 지우고 한 75를 입력을 눌러주시면 75보다 작으니까 75랑 50 사이에 있겠네요. 그러면은 65? 65랑 75 사이니까 70. 70보다 크네요. 그럼 70이랑 75 사이네요. 73. 네. 정답을 이렇게 5번 만에 맞췄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기를 누르면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